네, 안녕하십니까. 또 상담사 치아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셨나요? 네, 지난번에 저 시니어 TV에 첫 출연하고 주변에서 아주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느냐서부터 그런 얘기 해도 괜찮으냐까지 많은 이야기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시니어 TV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걸 몸소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하시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려야겠다라는 각오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고개 숙인 자신감. 딱 감이 오시죠? 네, 남성 시니어 분들은 아마 저거 내 얘기야. 네, 다 그러실 텐데 제가 남자다 보니 제일 먼저 이걸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소재를 제일 먼저 잡았고, 또 마침 또 지지난주에 비슷한 사연이, 유사한 사연이 와서, 물론 사연을 그대로 제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사연 중에 그래도 내 사연 오픈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분의 사연을 조금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연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된 남성입니다. 아, 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40년도 넘게 같이 살아온 마누라하고는 여전히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아,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네. 너무너무 부러운 거. 근데 여전히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노년에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50년 이상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 아우 이제 지겨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리지 이 정도 함께 산 거면 의리야, 자 우리 도원결의를 맺자, 뭐 형제의 의를 맺자 막 이러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게도 사랑을 피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노년에도 부부가 사랑하면 좋은 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뭐 성관계를 빼고도 사랑하면 좋은 점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내담자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겨워서도 그렇지만 막 혼자 나만의 삶을 막 꿈꾸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일단 몸이 망가지잖아요. 저도 고백하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 젊은 놈이 이러실지 모르지만, 저도 양쪽 다 이미 백내장 수술 한 상태고요. 또 무릎은 또 퇴행성 관절염이 벌써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맨날 너는 어떻게 나보다 더 빨리 늙는 것 같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자,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몸이 망가집니다. 그게 특별히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도 그냥 오래 썼으니까 점점점 기능이 쇠퇴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여행을 가고 싶어도 한 이제 7, 8시간, 막 12시간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고 싶으셔도 무릎이 아파서, 또는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무서워서 여행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이 약하고 힘들 때, 여러분 아플 때 아시잖아요. 아플 때 제일 서러운 게 뭐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게 제일 서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 몸이 약하고 아플 때 내 몸을 챙겨주고 옆에서 보살펴주는 보호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도 있고 많은 그런 보호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직업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업으로서 대해주시는 거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케어해주는 거하고 과연 어느 쪽이 훨씬 더 행복할까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면 과연 망가지고 약한 내 몸을 진심으로 케어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 자식이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노년의 부부가 여전히 사랑을 유지하게 되면 든든한 보호자가 나한테 생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아싸 이제 자유야. 나 혼자 재밌는 삶을 살아야지 하시지만 사실은 외롭잖아요. 네,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네. 질병 코드에, 의학의 질병 코드에 올라가 있진 않아요. 올라가 있진 않지만 외로움은 왜 질병이냐면 우선 노화를 촉진하죠. 그리고 내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암 발생 확률을 굉장히 높여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로움이 질병 코드에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일단 알았어.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다른 사연에서 두 분 사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 이분이 서로 아끼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셔서 너무 부러워서. 네. 젊어서부터 저는 체력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부했고, 네. 근육질이셨나 봐요. 성생활도 남부럽지 않게 원만하다고 생각했지요. 사실 오랫동안 우리 부부관계는 저의 활력과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하나 더 생겼네요. 체력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부한다 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체력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부한다. 정말 몸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되게 안타까운데 이전에 젊을 때 되게 몸이 좋으셨고 뭐 헬스를 하셨건 아니면 항상 건강을 하셨건 그래서 근육질에 병도 없이 막 그렇게 잘 지내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발기부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단점이 됩니다. 왜 체력 좋은 사람이 발기부전에 더 취약한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 뵙는 시니어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몸이 좋으셨던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데, 내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내 음경이 발기됐다가 사그라든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를 용서를 못 하세요, 그분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질 못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몸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거지. 나이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내 심장이나 혈관도 나이 들었으니까 낡아지잖아. 그러면 발기는 피가 만드는 거라며. 그럼 심장도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졌는데 그럼 발기력도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체력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일단 스트레스가 엄청나시죠. 근데 그 스트레스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니까 또 하려고 하고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성관계만 시도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난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현실 부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세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드셨으면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할 때마다 안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자주 더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 계속 또 하게 되고 하는 강박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강박. 무언가를 계속 집착적으로 하게 되는 심리를 강박이라고 하는데 이 강박은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무지하게 자극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을 활성화되는 즉시
긴장, 막 눈이 커지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막 이런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자,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강박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강박은 내 몸에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과도하게 자극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발기됐을 법한 음경이 아예 발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관계가 어려운 몸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 난 그럴 수 있어. 난 나이가 먹었잖아. 그럴 수 있어. 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세로토닌이 가득해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평화로워요. 아주 평화롭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발기가 안 될 가능성이 내 몸이 있었어도 발기될 가능성이 커지죠. 자, 결론. 과거에 체력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기대 하지 마시자고요. 그렇게 체력이 좋으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자는 게 아니라 그런 기대 그리고 확신 이런 건 당장 버리자고요. 그리고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만 노력하자고요. 네. 자, 말이 또 길었습니다. 아유, 이분 사연 언제 다 가나요? 네. 자, 가볼게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하나 타고났는데,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원만하게 성관계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몸이 달라지는 신호가 오더라고요. 오셔야죠. 네, 60대 중반을 넘으셨으면 오실 때입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나 골프 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나 피곤한가 보다. 나 스트레스 받나 보다. 그래서 잠깐 발기부전이 왔나 보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잠깐 발기부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잠깐 발기부전이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기 강직도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부담이자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적인 접촉 자체가 이제는 저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시험대 같아요. 자,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발기 강직도가 예전 같지 않다. 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가야 돼요. 자, 나이가 들면 발기 강직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너무너무 그냥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심장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탁기, 청소기 오래 쓰면 기능 점점 좀 약해지는 것처럼 심장도 어차피 심장 근육이 움직이는 거고 얘도 오래 쓰면 낡고 기능이 점점 약화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정맥, 협심증, 심부전 같은 심장의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소위 심장 질환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심장 질환이 있는데 여전히 상관없이 발기 강직도가 좋고 발기가 잘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기가 되려면 피가 몰려야 되는데 피가 몰리려면 혈관으로 피가 통해야 되고 그 이전에 심장이 아주 건강하게 혈액을 뿜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심장 질환이 있다면 발기를 위해서는 적어도 심장 질환 먼저 관리하셔야 됩니다. 치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혈관 질환이죠. 방금 얘기 중에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심장으로 나온 혈액이 결국 음경 끝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잖아요. 근데 혈관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 좋아지죠. 그 자체의 탄력성도 약해지고 점점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니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혈관의 어떤 이상 증세는 나이 드신,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분들만 생기는 게 아니죠. 젊은 분들 중에도 건강검진 받았더니 LDL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야, 나 고지혈증 있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건 혈관 질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통해서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음경까지
피가 잘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걸 무시하고 그냥 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잘 되길 바란다?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아침 발기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돈도 꿔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발기가 안 된다는 건 그냥 그게 굳이 아침 발기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니까 발기가 안 된다는 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원인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옛날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뭐 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많이 개선하고 나아질 수 있지만 옛날 그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런 때로 가면 그런 분들이 다시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함부로 꺼줬다가 아이고 죽었어. 그럼 돈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발기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돈도 꺼주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장질환, 혈관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라는 게 어쨌든 우리 몸에 혈관에 있는 혈관이나 몸에 있는 당을 신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해소해 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혈관에 그대로 당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혈관에 당 성분이 남아 있으면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그야말로 끈적끈적해집니다. 자, 어떤 통로에서 맑고 투명한 물과 끈적끈적한 액체를 흘러보내면 어느 쪽 액체가 더 빨리 갈까요? 당연하죠.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 발기부전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당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를 지금 관리하지 않고 계시면서 나 발기부전이네 라고 발기부전 극복을 노력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당뇨부터 고치셔야 돼요. 내가 발기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부터 다 관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기가 되는 어떤 노력.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몸부터 다 관리를 하고 나서. 자, 근데 어쨌든 우리 하던 얘기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이가 들면요. 그래서 발기 강직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런 변화가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실 텐데 진짜 괜찮으신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젊은 날의 강함을 잃어버린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입니다. 또 이러신다. 또 젊은 날의 강함을 잃어버린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거 갖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내는 정말 천사처럼 아니 우리 나이에 무슨 관계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고 진짜 천사 맞으시네요. 네, 진짜 천사 맞으십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여성분들 중에 이제 남편이 발기부전이 갑자기 왔어요. 안 그러시던 분이. 이제 발기부전이 갑자기 와서 당황하실 때 여성분들 가끔 여성 내담자분들 중에 아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네. 그냥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연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를 괜찮아 토닥토닥 등도닥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위로해 주시거나 굳이 뭐 막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자세로 하고 계시면 남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에게 발기부전이라는 건 정말 뭐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는 어떤 큰 사건이거든요. 남성분들이 좀 그러세요. 네, 되게 단순하게도.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제 내담자분 중에 어떤 분은 발기부전이 오셨어요. 젊은 분인데 20대 후반이셨죠 그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되셨겠네요. 20대 후반 젊은 분이셨는데 발기부전이 왔어요. 이분 자살 시도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강연에서 드리면 다들 놀라시던데, 아니 그게 뭐라고 자살시도까지요? 그런데 남성분들에겐 그 정도의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남편분의 그런 발기부전은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내의 그 말이 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위로일 뿐 속으로는 섭섭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가야죠. 네. 속으로는 섭섭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성분들에게도 당연히 성욕이 있고 한참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는 중 또는 하던 중이면 서운하거나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다시는 성관계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욕의 강도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욕이 생기느냐는 그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아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성은요, 남성의 몸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남성도 여성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남성은 고환에서 주로 분비가 되고 여성은 난소에서 주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똑같이 부신에서 남성 호르몬의 전구체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분비된 물질이 몸을 돌아다니다가 근육을 만나면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 전구체 물질이 재밌는 게 돌아다니다가 지방을 만나잖아요. 지방. 우리 흔히 싫어하는 살찌우게 하는 지방 있잖아요.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제 아랫배에도 있는 이 지방. 지방을 만나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근육을 만나면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고요. 지방을 만나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욕이 없으신 분들 중에 비만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남성분들 중에.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 중에 일부 남성분들 중에 굉장히 여성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어쨌든 이건 좀 별도의 얘기인데. 자, 다시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차이로 넘어와서, 그렇게 성욕을 만드는 주된 이유가 남성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니까 호르몬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좀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나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바로바로 성욕으로 작용을 하죠. 내 몸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반응을 하니까. 근데 남성 호르몬이 여성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분비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여성분들의 성욕은 그런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생기는데 주로 생기는 부분은 사랑받는다는 감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만약에 성욕이 좀 없다. 나는 내 아내는 거의 애견녀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도 나한테 성관계 하자고 먼저 얘기하질 않아 라고 하시면, 물론 그분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아내분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나이에 무슨 관계냐,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아내분들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죠. 뭐냐면 사랑받는다는 느낌만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 네, 그 느낌만으로도 나는 성욕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행복하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보통 성관계 할 때 삽입과 왕복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성관계 자체는 성욕도 있으시고 다 즐길 수 있지만 삽입하고 왕복 운동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애무고 스킨십이고 사랑한다는 따뜻한 한마디고 날 위해서 대신해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가사 분담이고 뭐 등등등등등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에게도 나처럼 참을 수 없는 성욕이 있어서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말로만 저러는 거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내분은 진심이세요. 그러다 보니 밤이 되는 게 너무 무서우시대요. 혹시나 아내가 먼저 잠자리를 원할까 봐 저는 일부러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어떻게든 피할 핑계를 찾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레 아내와의 일상적인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마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잘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분이 어떻게 하면 사랑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는지. 근데 이분은 오히려 아내가 성관계를 원할 거고 삽입 성관계에서의 왕복 운동을 통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걸 원할 거다라는 오해 때문에 오히려 아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상적인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마저 줄어들고 계시잖아요. 아내하고의 성관계는 안 하게 되더라도 그냥 아내하고의 일상적인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은 계속 이어가셨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수도 있죠. 예전 같으면 TV 보면서 자연스럽게 했을 포옹이나 손잡음조차도 혹시 이것이 더 나아가길 바라는 신호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망설이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냥 예전처럼 TV 보면서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손잡고 하셨어야 되는 거죠. 친밀함이 뚝 끊긴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혹시 이것이 더 나아가길 바라는 신호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망설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앞서서 좀 말씀드린 거지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사연 속의 아내분이 제가 보기엔 남편에게 진짜 바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부담 없는 가벼운 스킨십. 그러니까 여기서 부담 없는 가벼운 스킨십이라는 건 꼭 성적인 목적으로 가는 스킨십 말고요. 그러니까 만지다 보면, 그러니까 남편분들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아내분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서로 막 부부싸움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살짝 다가가서 아내에게 가벼운 스킨십, 아내 몸을 살살 만져주면 아내도 기분이 풀리고 점점 나랑 하고 싶어지겠지? 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러다가 정말 버럭하고 고함 받으시게 됩니다. 여성분들은요, 앞뒤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 부담 없는 가벼운 스킨십 또는 그러니까 섹스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십 때문에 성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성욕이 생겨야 그런 스킨십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거라고요. 선후 관계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진짜 바라는 거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손잡기, 네, 포옹, 네, 백허그, 네. 자, 외출하실 때 손 잡으시나요,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 아니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내분들 나가자마자 아까 남편분이 아내분 한번 손 살짝 잡아줘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왜 이래? 그러실지도 몰라요. 익숙하지 않으시면. 근데 속마음은 아니세요. 저 믿으셔도 좋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반응하셔도 속마음은 좋으세요.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뜬금없이 포옹해주거나 뭐 백허그를 하거나 아내분이 음식 만드실 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성적인 목적으로 안는 거 말고요. 그렇게 안아서 뭐 가슴을 만진다든가 이런 거 말고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과 배려가 만드는 정서적 연결 되게 중요합니다. 흔히 대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아내분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막 얘기할 때 그냥 진짜? 라고 들어주는 거. 정말?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강사님께서 얘기하신 여자하고 4가지 단어면 소통이 가능하다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진짜? 정말? 헐? 이런 단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그렇게 공감을 해드리면서 대화를 받아주시다 보면 아내분이 표정이 점점점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내분이 진짜 바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상담사님,
저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침실에서조차 아내에게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아이고. 아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지.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는 게 뭔지. 이대로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남은 우리 부부의 삶에 괜찮은 선택인지. 아니, 왜 포기하시냐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끓어오르는 자존심의 고통과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병원도 가봤습니다. 병원 가보셨다고 하네요. 제 나이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약을 주더군요. 네, 병원에서 약 받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하면 시민성으로 더 발기부전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으로도 발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 하나 나왔습니다. 걱정하면 시민성으로 더 발기부전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민성. 네. 발기부전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시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민성 발기부전. 생각하니까 발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니까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시민성 발기부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항상 그 대중 강연이 있을 때 그 청중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는 청중분들, 자, 지금서부터 코끼리를 떠올리시는데 완전히 빨간 코끼리만 빼고 다른 색깔 다 좋아요. 그런 코끼리를 지금부터 상상해 보세요. 시작 하잖아요. 나중에 빨간 코끼리 진짜로 내 머릿속에 전혀 안 떠오르신 분 손 들어보시라 그러면 단 한 분도 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발기부전 생각하지 말아야지. 맞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발기가 잘 된다 그랬어. 발기부전이 그래야 안 온다 그랬어. 그게 시민성이라 그랬어. 발기부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내내 지금 뇌는 발기부전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성 발기부전을 생각으로 고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시민성 발기부전을 어떻게 고치셔야 되는 거냐면 몸부터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매번 패하는, 지는 팀이 있다고 치자고요. 축구 경기에서 매번 져요. 한 20번쯤 졌어요. 연패라고 하죠. 연패. 계속 져요. 이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1승을 한 경험이 내 뇌에 자신감을 줘요. 그러면 시민성이 나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질 거야, 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만 했던 사람이 이길지도 몰라, 하지만 질지도 몰라, 이렇게 반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시민성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1승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발기부전으로 돌아오면 어떻게든 발기부전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성관계를 어떻게든 그렇게 맞추고 나면 나한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시민성 발기부전을 극복할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거죠. 자, 40년 해로한 아내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싶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데 제 고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이제 드디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셔야 돼요. 심장질환, 혈관질환 또는 당뇨, 이런 내 몸에 어떤 질환들이 있으면, 발기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이 있으면 얘를 먼저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의사 선생님, 모든 강사가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건강이 아니라 참 운동. 네. 운동이라는 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음경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음경에 들어찼던 혈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약 말고 하나 더 있죠.
사실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음경 해면체에 혈액이 들어가면서 해면체가 점점 부풀어 오르면 이 부풀어 오른 압력 때문에 혈액이 다시 나와야 되는 정맥을 얘가 눌러줍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지 않게 막아줘요. 근데 이 정맥을 눌러주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음경 주변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음경 주변에 있는 근육을 단련하면 발기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단련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케겔 운동은 여성분들은 항문 조이기로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항문 조이기로는 음경 주변 근육이 자극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쓰시면 좋으냐면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케겔 운동 기구라고 치시면 진짜 수없이 많은 기구가 나옵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기구들 되게 많거든요. 허벅지 사이에 놓고 조였다 풀었다 하는 기구입니다. 네. 허벅지 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 용도는 그거예요. 근데 허벅지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음경 뿌리 부분, 그리고 고환, 그러니까 음낭 안쪽 부분, 몸 안쪽 부분에 있는 그 근육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음경 주변 근육을 단련하다 보면 아마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면 아마 야, 나 발기력이 달라졌어 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훨씬 달라집니다. 이거는 조루에도 좋아요. 나중에 조루 사연 제가 받으시게 될 때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체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체 운동, 그러니까 하체 근육 말씀드렸었잖아요. 근육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 물질이 근육을 만나면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뀐다. 남성 호르몬으로 바뀐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도 중요한데 하체 운동이 또 왜 중요하냐면 혈액순환을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발끝까지 가는 건 중력의 영향이죠. 네, 주로 중력의 영향입니다. 그럼 발끝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건 무슨 힘일까요? 그게 바로 내 몸에 있는 근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주면, 상체 말고요,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주면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져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발기가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고환 마사지도 꼭 하셔야 돼요. 고환 마사지는 가능하면 아침에 하시는 게 좋고요. 고환을 살살살살 만져주세요. 그냥 마사지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개발하면 됩니다. 그냥 남성분들은 아시잖아요. 되게 아픈 거. 네, 아프지만 않게 잘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물럭주물럭 해주시거나 톡톡톡톡톡 쳐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고환 마사지가 발기부전에 좋은 이유는 고환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번째는 반신욕입니다. 반신욕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반신욕이 하반신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신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액이 하반신으로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다가 나오면 다시 그 혈액들이 다시 위로 돌면서 전신을 돌게 되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신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죠.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 근육을 단련하고 하체 운동을 하고 고환 마사지를 하고 반신욕을 해주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발기부전이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넉넉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기부전 치료제는 보조제로 쓰자고요. 뭘 위해서? 1승을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딱 1승 하는 걸 위해서 달려가 보자고요. 그리고 사연 속의 어르신도 네, 딱 1승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내 사랑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네, 오늘 드릴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